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송전솔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주된 목적은입니다. 송전솔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지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직접 접지를 생각하시고요. 직접 접지의 목적은 뭐다? 이상전압 발생 방지죠. 이상전압의 억제가 됩니다. 동량의 절약 같은 경우는 우리 동량 절약하려면 구리선 안 쓰려면 접지하면 안 되죠. 송전 용량 증가는 XL, L값 감소와 상관이 있고요. 전압 강화의 감소는 직렬 리액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일단 중성점 접지 목적 송전솔로에서 목적은 이상전압의 억제입니다. 만약 근데 송전솔로가 아니고 배전에서라고 하면은 먼저 사람의 감전 방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것도 구분을 해주시고요. 이번 송전계통의 중성점 직접 접지하는 목적과 관계없는 것은입니다. 직접 접지, 고장전압 크기 억제, 소리액터 접지죠. 소리액터 접지고, 이상전압 발생 방지, 보호 계전기 신속 정확한 동작, 전선놈의 기기의 저런 레벨 경감은 다 맞습니다. 3번 중성점 비접지 방식이 이용되는 송전선은 우리가 송전 중에서 우리가 송전에 잘 사용 안 하지만은 중성점 비접지는 30kV 이하의 단거리 선로가 됩니다. 배전에서는 3.3km나 6.6km 전동기 부하에서 사용되고 송전에서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30kV 이하의 단거리입니다. 따라서 가번이 됩니다. 4번 직위 비접지식 송전로에 있어서 일산 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비접지에서 땅을 지락이 발생하면은 대지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흐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전 용량입니다. 콘덴서를 통해서 흐른다고 그랬죠. 따라서 콘덴서 흐르는 전류는 90도 빠른 전류입니다. 90도 빠른 전류. 5번 비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델타계에서 비접지는 보호계적의 동작이 가장 확실하다. 직접 접지고요. 고전압 송전 방식으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가 고전압이라고 해서 고압이 아니고요. 높은 레벨, 송전 중에서 높은 레벨의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죠? 장거리 송전에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라번, VV 결선이 가능하다. 맞죠? 답은 라번이고요. 6번, 델타 결선에 3상 3선식 배전선로가 있다. 1선이 지락하는 경우 건전선 전위 상승은 지락전에 몇 배가 되는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루트 300 계산하면은 실제로는 최대 6배가 될 수가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루트 3배가 됩니다. 7번 문제 볼게요. 7번 계산 문제인데 봅니다. 6.6kV 선간 전압이죠. 60Hz 3상 3선식 비접지식에서 선로의 길이가 10km고요. 1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005 마이크로페라포킬로미터일 때 1선 지락시 고장 전류 IG의 범위로 옳은 것은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대지 정전 용량 나왔잖아요. 상호 정전 용량 이런 거 말이 없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호 정전 용량 무시하시고 대지 정전 용량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IG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콘덴서에 의해서 흐르니까 얼마? XC분의 대지전압 2라고 그랬고요. XC는 얼마? 오메가 C분의 1분의 인데 이때 대지정전용 C가 얼마? 3오메가 CS분의 1이죠. 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결국 얼마? 3오메가 CS 2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C 값이 1km당의 정전 용량이면 전체 길이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전체 길이 L까지 곱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대입을 합니다. 3 곱하기 오메가가 얼마? 2파이 F죠.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C 값이 얼마냐? 0.005요. 0.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냐? 선간전압 6.6km니까 대지전압 얼마? 루트 3분의 6,600 곱하기 길이가 10입니다. 10 해서 답은 0.22로 215mA에 보세요. 우리가 지락사고 발생했는데 대지 정전 용량 이 CS 값, 이 C 값 때문에 C 값에 의해서 0.22로 지락 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 풀이는 3 곱하기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해서 대입을 했고요. 한 번에 이렇게 대입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7번에 IG의 범위는 얼마다? IG는 뭐다? 1보다 작죠. 0.21 오니까 1보다 작다.
8번입니다. 8번. 송전계통에서 지락보호 계전기, 지락이 발생했을 때 보호하는 계전기의 동작이 가장 확실한 것은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것이겠죠. 지락전류가 가장 크니까 직접 접지가 됩니다. 9번 송전계통에서 일선 지락 고장 시 인접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가장 크다. 인접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가장 크다. 지락전류가 가장 크다. 지락전류가 가장 크니까 직접 접지가 됩니다. 10번. 이상전압의 발생 우려가 가장 적은 중성장 접지 방식은 뭐다? 이상전압의 발생 우려가 가장 적은 것 직접 접지입니다. 직접 접지. 11번 중성장 접지 방식에서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계정의 동작이 확실하여 신뢰도가 높고요. 나 변압기의 저감절연, 단절연이죠. 저감절연, 단절연이 가능하고 딱 과도한 정도가 대단히 높다. 과도한 정도가 높은 것은 소리액터 접지고 직접 접지는 과도한 정도가 굉장히 낮다. 단선 고장 시 이상전압이 최저다. 단선 고장 시 이상전압이 최대가 되는 것은 소리액터, 단선 고장 시 이상전압이 최저가 되는 것은 직접 접지가 됩니다. 12번 직접 접지 방식이 초고압 송전선에 채용되는 이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초고압 송전선입니다. 초고압 154kV 이상에서요. 뭐다? 절연의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상전압 발생이 없기 때문에 절연 비용이 적습니다. 따라서 계통의 절연을 낮게 할 수 있으므로 답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직접 접지 방식을 다른 접지 방식과 비교했을 때 틀린 것은 그러니까 보호계정의 동작이 확실하게 신뢰도가 높다. 맞고요. 나 변압기의 저감절연이 가능하다. 맞고요. 다중 접지 사고로의 진정성이 대단히 크다. 이거 뭐였어요? 뭐다? 비접지 방식이죠. 델타 결선이 이상전압, 지락사고 시 이상전압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중 접지 사고로의 진정성이 크다는 겁니다. 단선 고장 시 이상전압은 최저가 맞고요. 14번. 통전계통의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유효접지 1.3배, 유효접지 1.3배.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 아니고요. 나범. 일선 접지 시에 건전상 전압이 상교 대지 전압의 1.3배 이하로 중성점 임피던스를 억제시키는 중성점 접지 방식이 되는 겁니다. 14번은 나번이고요. 15번 저항 접지 방식 중 고저항 접지 방식입니다. 우리가 저저항은 30ohm에서 30ohm 정도고요. 고저항이 100에서 1000ohm입니다. 요 수치 정도는 외워주시고 16번 봅니다. 16번 간단하게 계산인데 보세요. 전격전압,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이 전격전압, 선간전압입니다. 6600V Y결선이고 삼성발전기의 중성점을 일선 지락전류 100A로 제한하는 저항기로 접지하려고 한다. 저항기의 저항값은 몇 ohm인가 라고 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저항 접지입니다. 저항 접지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저항이 연결됐어요. 저항이요. 그러면 이렇게 지락사고가 발생하죠.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락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이 지락전류 IG는 우리가 콘덴서 비접지 방식에서는 정전 용량 오메가-C만 대입을 했는데 지금은 정전 용량보다는 이 값이 다 작기 때문에요. 이것을 저항값으로 대입하는 것. 즉 저항분의 대지전압이 됩니다. 저항분의 대지전압. 따라서 저항분의 얼마?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되고 따라서 저항값은 얼마요? 얘 자리 바꾸니까 IG분의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된다. 따라서 IG가 얼마냐? 지금 IG의 지락전류를 100A로 제한합니다. 100분의 얼마? 루트 3분의 전압비 6600이죠. 6600 하니까 그 값이 38ohm이 된다. 38ohm. 그래서 답은 답원입니다. 저항 접지에서 원래를 이것이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리를 이용해서 공식을 충분히 만들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번 하겠습니다.
동일 송전선로에 있어서 일선 지락의 경우 지락전류 가장 작은 것 소호리액터가 되죠. 18번 다음 중 지락전류 크기가 최소인 것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 나번이 되고요. 19번 송전선로에서 단선 고정식 이상 전압이 가장 크다. 단선 고정식 이상 전압이 가장 큰 것 소호리액터, 작은 것 직접 접지가 됩니다. 답은 다. 20번 3상 1에서 송전선로의 소호리액터 용량은 뭐다? 세선 1관한 대지 정전 용량과 같다. 3선 1관의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나고요. 21번 봅니다. 21번 3상 3선식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지금 3상 3선식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이 Y결선이니까 델타 결선이니까요. 소호리액터 접지했지만은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3상 3선식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소호리액터 접지를 했어요. 그리고 중성선을 쓰지 않고 하나, 둘, 세 개만 썼기 때문에 이것은 3상 3선식이라는 겁니다. 3상 4선식은 뭐냐면 이것을 중성선을 이렇게 쓴 거 있죠. 선간전압과 상전압을 얻기 위해서 중성선 이것을 선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3상 4선식은 중성선을 쓴 것이고요. 지금 소호리액터는 접지는 선으로 안 쳐요. 접지선은 선으로 안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선 없이 이렇게 한 것은 3상 3선식이고 접지 방식은 소호리액터 접지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거는 Y결선이죠. Y결선이 됩니다. 또 뭡니다? 3전 3선식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은 1선 대지 정전 용량은 C, 상전압은 2kV, 주파수 F라면 소호리액터 용량은 얼마냐 합니다. 소호리액터 용량 얼마다? 우리가 QC는 얼마였어요? 소호리액터 용량 대신에 대지 정전 용량으로 했죠. 얼마? XC분의 여기 2의 제곱이죠. XC분의 2의 제곱. XC는 얼마였어요? 3ωCS죠. 3ωCS분의 1의 2의 제곱. 따라서 얼마? 3ωCS 2의 제곱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어진 전압은 이거 대지 전압이죠. 대지 전압인데 Y결선에서는 대지 전압이 상전압과 같습니다. 따라서 3ωCS 2의 제곱이 돼요.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메가는 얼마다? 2파F죠. 2파FCS 2의 제곱이니까 얼마? 6파FCS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량은 kVA로 물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kVA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답은 라여라. 예.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죠, 이 전력공학에서 이런 용량만 해서 보세요. 오메가 C 뭐 2의 자승도 있고요. 뭐 2파 FC 2의 자승도 있고 6파 FC 2의 자승도 있고 3오메가 C 2의 자승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전력공학을요. 제가 질문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또한 충전 용량, 충전 전류, 그 다음에 콘덴서 용량, 콘덴서 추는 전류, 소호리액터 용량, 뭐 소호리액터 전류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시면은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천간전압, 대지전압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확실히 구분을 해드렸거든요. 한 번 정도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만 이 전력에서 이 부분, 가장 혼동을 겪는 이 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됩니다. 예, 연습을 좀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번에는 답이 이렇게 되고요. 22번 갑니다. 송전계통의 중성전 접지형 소호리액터 인덕턴스 L은 얼마냐? L은 얼마다? 오메가 L은 3오메가 C 뭐 S 제곱분의 1이죠. 예. 이렇게 돼서 L은 얼마? L은 오메가 넘어가니까 3오메가 제곱 CS분의 CS분의 1이 되고요. 따라서 3배의 오메가는 2파 F 제곱 CS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2번 기본 공식이에요. 2파F 자승 C분의 1이 됩니다. 1. 네. 23번 볼게요. 23번. 봅니다.
선로의 길이가 50km, 66km 선간전압이죠. 60Hz 3상 3선식 1회선 송전선 한선단 대지 정전 용량이 0.0058 마이크로페라퍼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서 시설의 소리액터 용량은 몇 킬로볼트암페어인가 합니다. 단 여유 10%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합조도에서 여유 10% 준다고 했죠. 그것까지 고려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뭐 21번에서 했던 공식 있죠. QC는 얼마다? 6πFC 2의 자승 곱하기 L입니다. 여기에다가 기계 아니고 여유율까지 줘라는 거면 여유율을 10%를 줘요. 10%를 주는데 10%면 0.1을 대입하는 게 아니죠. 100%에다가 10% 더 주라는 거예요. 100%에다 10% 더 주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 1.1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1.1을요. 네. 그럼 봅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2를 우리가 대지전압이 아니고 선간전압을 그냥 계산을 한다. 그냥 대입한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앞에서도 했지만은 선간전압 그냥 하면 얼마? 2πFC V의 제곱 L 1.1이 되겠죠. 맞죠? 여기에 2는 뭐 루트 3분의 V잖아요. 맞죠? 그래서 V를 대입하면 이것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2가 된다는 겁니다. 2. 대지전압일 때 6, 선간전압일 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입만 하면은 2π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C값이 얼마? 0.0058 마이크로페라킬로미터입니다. 0.0058 마이크로니까 10에 마이너스 6성 곱하기 길이가 50km예요. 50km고요. 곱하기 지금 여기에 선간전압 대입했죠. 선간전압이 66km니까 66,000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66,000. 그 다음에 1.1 여유를 1.1을 대입하고 지금 문제에서 킬로볼트 암페어냐라고 물었죠. 따라서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까지 곱해주시면은 쫙 다 하면 얼마냐면은 524, 약 524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겁니다. 23번에는 답이 다번이에요. 다번. 공식 어렵게 보이잖아요. 근데 정리하신 분들은 야 반가워요. 그것이 공부하신 분과 안 하신 분, 덜 하신 분 차이예요. 그리고 정리하신 분과 덜 하신 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분 공부 안 하시나 그러면 6 넣어봤다가 2 넣어봤다가 선간자 넣어봤다 대지는 넣어봤다 이래가지고 맞는 건 찾고 하는데요. 그게 하나밖에 없으면 되겠지 괜찮지만은 그 보기에 다 있으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실기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김에 힘드시더라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4번 갈게요. 24번 한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0.4 주파수 60이 상상 송전선이 있는데 이 선로에 소리액터 설치하려고 한다. 소리액터 공진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합니다. 몇 옴인가 하니까 얼마?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은 얼마? 3오메가 CS분의 1이 됩니다. 요거요. 몇 옴인가 했기 때문에 요거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얼마냐?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요? 주파수가 60이겠죠. 뭐 60이고 C값이 마이크로페라킬로미터 아니에요. 그냥 0.4라고 주어졌죠.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미터 아니고요. 전체 정전 용량을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분해 1을 하니까 이 값이 얼마다? 2215이네요. 2215. 2215. 답은 라번이 됩니다. 25번도 똑같은데 보세요. 한상의 대지 정전 용량 0.5 주파수 60인 탐상 소리액터의 인덕턴스는 있습니다. 인덕턴스는 이런 게 용어 차이 보세요. 24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이렇게 물었고요. 25번은 뭐다?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L이 아니고 오메가 넘어간 L 값만 묻는 거죠. 따라서 오메가 L 여기 공식에서 보세요. L 값은 얼마예요? L 값 얼마? 3오메가 제곱 CS분의 1이죠. 오메가가 넘어가니까 3오메가 제곱 CS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3 곱하기 오메가 28 곱하기 주파수 60이죠. 60의 제곱 곱하기
CS가 0.5 마이크로니까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하니까 답은 4.69 헨리가 됩니다. 답은 4.69 헨리가 된다. 25번에는 답이 다번입니다. 다번. 그 다음에 26번. 계속 소호리액터 접지 나옵니다. 예, 나와요. 문제가 직접 접지하고 소호리액터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소호리액터 접지 계통에서 리액터의 탭을 완전 공기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벗어나도록 하는 이유가 뭐다? 직렬 공진에 의해서 단선 사고 직렬 공진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고요. 27번.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사용된 탭의 크기로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탭은 어떻게 돼요? 언제나 완전 공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호리액터 탭을 준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약간 10% 정도 과보상한다고 그랬습니다. 10% 과보상. 답은 가번이에요. 28번 볼게요. 28번. 예, 28번. 소호리액터 탭이 공기중에 벗어나고 있는 정도로 합조도라고 하는데 용어가 사용된다. 합조도가 정의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 뭐다? 정의됐을 때 오메가 L가요 3오메가 CS분의 1이 있을 때 정의되는 것은 뭐다? 얘가 더 클 때라고 했죠. 콘덴서 얘가 더 커야 합조도는 I-IC분의 IC가 되는데 뭐요? I는 오메가 L분의 2고 IC는 뭐? 3오메가 CS 분의 1분의 2니까요. 이니까 얘가 더 커야 분모가 더 커야 실제 크기는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의되는 겁니다. 합조도는 정의된다. 28번에는 그래서 답이 나번입니다. 일단 외우기만 하신다면 콘덴서에 의한 리액턴스가 더 클 때가 합조도가 정의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29번으로 갑니다. 29번. 29번. 한상의 대지 정전 용량 10페럿. 주파수 FLH인 삼성 통정선의 소호리액터 공진탭의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합니다. 단 소호리액터 접지시키는 리액터 변압기 리액턴스는 XT일 때 뭐다? 우리가 오메가 L은 오메가 얼마? 원래 3오메가 CS분의 1인데 변압기 탭까지 있을 때 전체 변압기 리액턴스 XT라고 했을 때 3개가 3상이 병렬이기 때문에 전체는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콘덴서 리액턴은 빼주는 거죠.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의 리액턴스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 3분의 XT가 됩니다. 이것을 빼줘야 된다. 답은 나. 공식이요. 30번입니다. 예, 이제 유도장애로 넘어갑니다.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에 의해서 정전 유도장애,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전자 유도장애, 따라서 답은 가번이 됩니다. 31번. 31번. 요때 단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CAB가 있고요. 이것이 CB라고 했을 때, 네. 요것이 2입니다. 2. 이라고 했을 때 지금 AB 사이에 했을 때 통신선 B의 유도전압 ES 여기에 걸린 전압 네. ES는 얼마가 된다? 요거 더하기 요거 CAB 더하기 12분의 얼마? 여기 걸린 전압은 얘를 곱해줘. CAB 곱하기 전체 전압 E가 통신선에 걸리는 정전 유도 전압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31번에 라번. 그 다음 32번. 삼상 송전선로의 각상의 대지 정전 용량을 CA, CBB, CC라 할 때 중성점 비접지 시에 Y결선인데 중성점 접지를 안 한 거예요. Y결선이지만 접지를 안 했을 때 중성점과 대지 간의 전압은 뭐라고 했다? 했어요. 뭐라고 했다? 32번에 원래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CA 더하기 12 더하기 CC에서 루트에 CA에 CA 마이너스 12 12에 12 마이너스 CC 플러스 CC에 CC 마이너스 CA라고
했죠. 예. 이것이 뭐다? 중성점 단류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콘덴서 정전 용량에 의해서 대지 정전 용량, 상온 정전 용량 등에 의한 정전 용량에 의해서 중성점에 발생하는 전압이 이 값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 요 놈을 여기는 없죠. 예, 만약에 CS라고 할게요. CS. 만약에 통신선에 정전 용량이 있을 때, 통신선에 정전 용량 했을 때, 이건 뭐요? CS를 분모에 더한 값은 뭐다? 이것이 정전 유도 전압이라고 했죠. 정전 유도 전압이고, 얘를 뺀 것이 뭐다? 중성점의 전압이면 됩니다. 중성점의 잔류 전압, 얘를 더한 것은 뭐다? 통신선에 걸리는 정전 유도 전압이 된다. 야, 요 공식에서 요 차이니까요.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3번입니다.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로의 전자유도장애 발생은 뭐예요? 전자유도장애는 영상전류,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따라서 답은 가번. 예,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 걸려서. 34번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인덕턴스에 발생되는 유도장애는 뭐예요?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인덕턴스, 영상전력은 상호 인덕턴스, 전자유도장애가 됩니다. 35번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그림과 같이 차폐선을 설치하여 각 선 사이에 상호 임피던스를 각각 Z1, Z1S, Z2S 차폐선 자기 임피던스를 ZS라고 할 때 저감계수를 나타내는 식의 저감계수가 뭐다? 예, 우리가 차폐계수가 됩니다. 차폐계수. 공식 외워주세요. 분자에 Z1에서 Z2S가 들어가고요. 분모에 Z12와 ZS가 들어간다. 예, 차폐계수 공식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가번입니다. 36번이에요. 36번. 봅니다. 36번. 66km. 60Hz. 예. 삼성, 이래서 송전선이 통신선과 나란히 가선되어 있습니다. 일단 송전선 1선 지락사고로 영상전류가 2선 지락사고에서 영상전류가 80A 흐릅니다. 이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유도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영상전류는 전 전선에 걸쳐 같은 크기고 상호인덕턴스는 0.005ml/km고요. 통신선과 송전선과의 병행거리는 40km가 됩니다. 40km가 될 때, 이때 보세요. 전자유도장애를 EM이라고 합니다. EM. 했을 때, 마이너스, 얘 부호라 그랬죠. J오메가 M에 얼마? 3I0에 병행길이 있으면 L 값까지 곱해주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J, 얘는 위상 혹은 부호가 아니고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이 이렇다고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J 값은 무시하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방향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 오메가 M 3I0니까 2파이 F에 M에 3I0에 L이 되는 거죠. 따라서 2파이에 F는 얼마? 주파수 60이죠. 60이고 상호 인덕턴스 얼마다? 상호 인덕턴스가 0.05ml/km니까 0.05 곱하기 10에 ml 10에 마이너스 3승. 그래서 3I0 3 곱하기 I0가 지금 영상전류 80A라고 했고요. 80A 했고 마지막으로 길이, 병행 길이가 40km라고 했습니다. 40km. 그러니까 이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유도전압이 181V예요. 그러니까 통신선에는 있죠. 이거 데이터선만 지나가는데 여기에 181V라는 큰 전압이 걸려버리니까 이런 큰 전압에 전류가 흘러버리고 이렇게 해서 유도장애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무시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굉장히 큰 전압이에요. 이런 전압 때문에 전자유도장애가 발생한다. 계속해서 37번입니다. 유도장애 방지책으로 차폐선을 이용하면 유도전압 몇 프로? 차폐선 30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38번 유도전압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력선측의 대책으로 틀린 것은 전력선측입니다. 그러니까 고저항 접지 방식 채용해요. 고저항 접지 방식 채용하면 왜 좋아요? 고저항 접지 방식 채용하면 지락전류가 작아지죠. 앞에서 저항 접지에서 지락전류를 한번 계산해봤던 것처럼 고장 전류가 작아집니다. 고장 전류가 작아진다. 그래서
갑은 맞고요. 나 통전소과 통신소 사이 차폐선 설치도 맞고요. 나 고속도 차단 방식도 맞습니다. 고속도 차단 방식이고, 나 중성점 전압 상승을 전압을 상승시키는 중성점의 전압이 상승되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중성점 전압 0이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중성점 전압이 상승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중성점 전압을 감소시켜야 되면서 대책으로 틀린 것은 라번입니다. 39번 전력계통 안정도에 속하지 않는 것 뭐라 그랬어요? 정태, 동태, 과도고요. 그 다음에 상태 안정도가 아닙니다. 40번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전력계통에서 서서히 부하를 조금씩 증가했을 경우 안전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서서히 부하를 조금씩 증가했다는 거예요. 서서히 부하를 조금씩 증가했다. 답은 나번이 됩니다. 나번 정태 안정도. 41번 다음 주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직렬 콘덴서 설치하면 L가 감소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다 중간 개폐소 설치도 중간에 안정을 위해서 뭐 필요할 경우 점검 보수 등을 위해서 중간에 개폐소 설치하는 것도 송전소 운영에 있어서 안정도 향상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고속 차단 재폐로 방식도 맞고요. 고속 차단 재폐로 방식은 뒤에서 하지만은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나면 일단 차단합니다. 차단했다가 이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뭐 이렇게 붙였다가 전기를 통렬시켰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차단하는 거. 이런 것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재폐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병렬 콘덴서 설치는 우리가 뭐야 병렬 콘덴서 설치 어디에 나왔어요? 역률 개선이죠. 역률 개선. 근데 이 역률 개선이 보시면 병렬 콘덴서 설치하면 역률 개선돼요. 역률 개선에서 전압 강화가 감소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얘는 목적이 역률 개선인데 2차적으로 전압 강화도 개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향동 대책 볼 수 없는 것이 가다라는 완벽하게 안정도 향상이 되고요. 병렬 콘덴서 설치는 역률 개선을 통해서 전압 강화가 개선되겠지만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이 나번이 됩니다. 즉 가다라는 100%고요. 나번은 50%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을 선택하려면 나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42번 전력계통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송전계통 전달 리액턴스를 증가시킨다. 아니죠. 감소시켜야 됩니다. 나 재폐로 방식 앞에서 했죠? 재폐로 안정되게 재폐로 방식을 한다. 나 전원적 원동기용 조속기의 부동시간이 뭐예요? 동작하지 않는 시간이죠. 조속기의 부동시간이 크게 하면 안 좋은 겁니다. 맞죠? 나 고장을 줄이기 위해 각 계통을 분리시킨다가 아니고 연계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3번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서 리액턴스를 작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안정도 향상 대책에 리액턴스 작게도 있었고 전압 변동을 작게 하는 것도 있었고 인데 여기에선 리액턴스를 작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의 리액턴스 작게 하는 거 맞고요. 나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것도 맞고 나 복도체 사용해도 리액턴스 감소되고 나 계통 연계한다는 것은 리액턴스 향상 안정도 향상 대책은 맞지만은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것은 아니죠. 얘는 뭐다? 계통의 전압 변동을 제어하는 것이지 이것이 리액턴스를 작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돼요. 라번. 44번 전력계통의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계없는 것은입니다. 과도 안정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장이 났을 때 그때도 전력을 손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소극 여자 방식 맞고요. 나 계통 연계도 맞고요. 다 중간 조상 방식 채용도 맞고요. 빠른 역률 조정과 안정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교류 송전에서는 송전거리가 멀어지서 전압에서 송전 가능 전력이 적어집니다. 다음 그 이후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예요? 알맞은 것은 송전거리가 멀어지면 리액턴스 값이 커지죠. 우리가 리액턴스 값은 보통 몇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몇 미리헬리 퍼 인덕턴스 값이요. 그리고 리액턴스 값은 그 2πfL이에요. 따라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L값이 커지니까 L값이 커지면 리액턴스가 커지고 리액턴스가 커지면은 우리가 송전 용량은 X분의 VS, VR에 의해서 리액턴스가 커지면 송전 용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즉 송전 거리가 멀어질수록 리액턴스가 커져서 송전 가능 전력이 작아진다 해서 답이 나번입니다.
네. 5장이 중성점 접지와 유도장이었는데요. 예, 여기까지 하는데 문제에 비해서 풀이는 얼마 안 되죠. 이게 이론에서 했던 그 부분만 잘 하셔도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